요즘 코인 시장 분위기 꽤나 복잡하죠? 뉴스 하나에도 가격이 출렁이고요. 전망도 이랬다 저랬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잘 올랐던 시장이 오후 들어서 하락하는데 인터넷에 반등 기대감이 꺾였다는 기사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과 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밤 XRP 가격 움직임도 함께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반등이 진짜냐 아니냐 이걸 놓고 말이 많습니다. 이번 상승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곳도 여러 곳이고 근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만큼 비트코인 매수세가 강하지는 않잖아요. 10월 이전만 해도 10만 5천에서 6천 이 구간 정도는 바로 넘어갔을 테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분석가 테드 필로스 같은 전문가들은 10만 5천에서 6천 달러 이 가격대를 뚫지 못하면 9만 3천 달러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기업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지난 몇 주 사이에 240만 비트코인, 즉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12%가 시장에 풀렸습니다. 이건 장기 보유자들이 본격적으로 수익 실현에 나섰다는 뜻이죠. 공급 이익률도 올해 들어서 최저치를 찍었고요. ETF 자금 흐름도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11월 들어서 6일 연속으로 총 29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반등했을 때도 유입된 금액은 고작 120만 달러 정도였죠. 기관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와 탐욕지수 역시 여전히 두려움, 공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약세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편 시선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의 자산운용사인 번스타인은 지금의 강세장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들은 비트코인이 2026년까지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오른 다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2027년에 시장이 고점을 찍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폴리마켓에서는 현재 3,300만 달러 이상이 비트코인 가격에 베팅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52%가 13만 달러 도달에 걸려 있습니다. 데리비트 거래소의 옵션 데이터를 보면 13만에서 15만 달러 구간의 콜옵션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요. 심지어는 30만 달러를 바라보는 초장기 콜옵션 수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의 유입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올해 들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자산이 무려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0조 원을 넘었는데요. 2분기 동안에만 336억 달러가 유입됐고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61%가 암호화폐 투자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 이쯤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기적인 가격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ETF의 등장이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블랙록의 IBIT 비트코인 ETF 있죠. 출시 1년 만에 500억 달러를 끌어모았습니다. 이건 단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의 구성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예전에는 개인과 고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변수 하나, 바로 알트코인 ETF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정부 셧다운 이슈 때문에 SEC에서 150개가 넘는 암호화폐 ETF가 줄줄이 승인 대기 중인데요. 이번 주 중에 카나리 캐피탈의 XRP ETF가 자동 상장을 앞두고 있죠. 게다가 셧다운 문제도 이번 주 안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이후에 알트코인 ETF 승인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흐름은 결국 자금이 비트코인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은 자산으로 순환한다는 거잖아요. 예전처럼 직접 코인을 매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식처럼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시대가 본격화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 장기적으로 코인이 오를지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또는 몇 개월 사이에 코인이 급락해버리면 그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시겠죠.
이에 대해서 번스타인의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의 구조가 바뀐다는 말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급락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입니다.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주식 시장을 통한 투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단기성 매매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투자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XRP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이어졌던 SEC와의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됐고요. 벌금도 당초 20억 달러에서 94%나 감면된 1억 2,500만 달러. 그리고 리플, 시타델과 포트리스가 주도한 펀딩 라운드에서 5억 달러 받았잖아요. 기업 가치가 4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요, ETF가 승인되면 XRP가 연말까지 4에서 6달러, 낙관적인 경우엔 8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2.5달러 지지선 테스트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는 신중해야 할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보시면 오늘 오전만 해도 10만 7,50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10만 5천 달러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어제 시장이 급등한 데는 두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1인당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다른 하나는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소식이 전해졌죠. 근데 재밌는 게 이 두 뉴스가 코인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과 금 가격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점입니다. 자금이 전통 자산 쪽으로 많이 흘러간 셈이죠. 기술적으로 보면 10만 6천 달러 부근에는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돼 있어서 단기적으로 돌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에 아래쪽으로 10만 3천에서 10만 5천 달러 구간은 또 그 나름대로 견고한 매수세가 있어서 급락 가능성도 크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구간은 단숨에 밀어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매도 압력이 조금만 나와도 쉽게 밀리는 반면 그 아래쪽은 지지력이 받쳐주면서 상당히 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선물 보시면요. 현재 약세 보이고 있죠. 5일선 저항으로 밀리는데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이죠. 오늘 밤 미국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에 따라서 코인 시장도 움직임이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10만 4천에서 10만 6천 달러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물론 만약에 나스닥이 생각보다 더 약세로 나온다면 10만 3천 달러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가격대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어서 반등도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XRP는 기술적으로 3,590원에서 3,810원 사이에 마찬가지로 상당히 두터운 박스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아래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역시 횡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와 동시에 ETF 승인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상승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XRP는 3,600원에서 3,750원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이 뚜렷한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선 XRP도 당분간은 눈치 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만약에 가격이 3,500원 초반까지 조정된다면 그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도 XRP도 모두 명확한 박스권 안에 갇힌 상태지만 건전한 조정 국면이란 점에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